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이어 사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저희가 몇 달 동안 탄핵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 이야기요.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정부 반응이 경제부총리가 그거 사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호연직이다, 거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하는 호방한 기상.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진짜로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저는 정부와 영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드 관련해서 그동안 안 한다고 하다가, 안 할 거라고 중국이 하다가. 무역보복을 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이제 보복이 막 들어오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가 넘었잖아요. 영업정지가. 예, 중국에서요. 예. 처음엔 서너 개를 시작하더니 2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대응이 뭐냐면 WTO 제소예요. 네. 예. 세계무역기구.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어떤 의미의 거짓말이냐면 어제 헌재가 인용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던 수준의 거짓말이에요. 그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 다루는 데라서 헌재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WTO는 이 군사 안보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경제조약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WTO로 이 사드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내린 조치,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잖아요. 그게, 우리 안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FTA도 마찬가지로 경제조약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런 경제조약들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전에 이건 우리나라 군사 안보의 문제야. 그럼 예외 조항이에요,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중국이 롯데 영업 정지시킨 게 다 자기들 국내법 기준이잖아요. 뭐 소방법. 화재, 예, 그런 것들이죠. 이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걸릴 업체들 많습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WTO로 풀어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WTO가 그래 이건 무역보복 부당한 거 맞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거든요. 뭐 보복 관세를 매긴다든가. 그러면 관세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관세 좀 높다고 해서 그럼 사드 배치하세요. 이러나요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WTO는 여기서는 해법이 전혀 아닌 걸 모를 리가 없죠. 통상 전문가들이. 네.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WTO 제소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이걸로 사드 문제는. 근데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무능하다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선 딱히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이러한 것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말해도 일반인들이 잘 모를 거 들이대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처럼. WTO처럼. 사실 무역보복 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없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근데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탄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뉴스를 전해 주십시오. 네, 내일 오전 11시 결정 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하기로 했거든요. 92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는 사실은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결정문 써야 되거든요. 네, 계속 결정문을 쓰고 있고 당일날 아마 정말 몇 대 몇인지를 한다고는 하지만요. 대략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8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 얼마나 궁금해. 예.
이견이 있었나 봐요. 그죠? 예. 네, 계속 어제는, 평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어제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의 시간이. 그땐 아마 대략의 결론이 나온 게 아닐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세상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데요. 8분을 제외하고는.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전원이 한 의견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소수 의견이 그 내부에서 없을 수 없겠지만 만장일치를 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8대 0이거나 어느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국은 그렇게 의견을 서로 모으려고 했을 것이다. 예. 예, 심지어 결정문에 각자 이름이 다 쓰여집니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헌법적 가치 때문에 소수 의견도 다 표기하고 이런 소수 의견도 이게 쓰였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법률 문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 차이를 좁혀서 어떻게든 한쪽 8대 0으로 어느 한쪽 결정이든 힘을 실리도록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내일 생중계할 때 판결문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판결문을 마지막에 얘기해요. 기각한다 뭐. 예, 그렇죠. 한 30여 분 보통 걸리는데 앞에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게 모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예를 들면 이러한 사안은 위반이긴 하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말이 바뀌죠.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중간에 나온다고 심장이 덜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은 결론을 마지막에 나고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인용할 거면 앞부분에 인용 안 할 것 같은 뉘앙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판결문들이 보통 만약에 구속될 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드등 하다가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꾸로 앞부분에 인용될 것처럼 이런 건 법 위반 사항이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기각이 나온. 내일 심장마비가 왔다 갔다 하실 분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마지막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네. 자, 내일 11시, 대략 한 11시 반쯤이면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동아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때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요. 경기도 모초로 옮길 방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내년 2월에 퇴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저 계획을 잡았다가 만약에 인용되면 이제 바로 가야 되니까 네. 삼성동 사저는 안 된다. 재건축 수준으로 공사하지 않으면 경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뜨는 시간에는요. 종교시설의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새 사저를 마련해도 거기 경비시설인가 그런 걸 해야 하니까 그 중간에 뜨는 시간은 종교시설에 이건 노조위원장이 경찰 구속이 부당하다고 해서 네네. 피신할 때 쓰는 방식인데. 예, 실제로 그랬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명동 성당도 많이 가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경찰이 안 들어가죠. 종교시설에 들어가죠. 노리신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는 종교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겠다. 만약 인용의 경우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네. 다음 뉴스는요. 또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향기국 사무총장 민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요. 가스총 가지고 참가했던 50대 남성 강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뭐 이런 뉴스 지금 나오면 뭐합니까? 내일이 결정 나는 날인데 이제야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네.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의 시위에 관해서는요. 네, 너무 늦다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제서야 법원이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일 끝나요.
네, 어제 금지시켰어요? 네, 가처분 신청은 정말 빨리 할수록 그 청구 이익이 있는 건데요. 네. 26일 날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어제서야 나온 거죠. 야, 말이 안 되네요. 이제 탄핵 심판이 내일인데 뭐 어제 나오면 뭐예요? 예.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려도 네, 이하 작가 말씀하시는 예, 거죠. 또는 뭐 세월호 배지도 뺏었어요. 배지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근데 이제 그것도 뺐고 그다음에 집회를 주도했다고 구속을 시키거나 백남기 씨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왜 방맹해가지고 그 앞에서 휘두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냐고 언론이 한 일주일 이상 떠들었죠. 예. 네, 심지어 화형식도 했었습니다. 얼굴 새겨진 현수막 불질렀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앞에서 하도 협박을 하니까 살해 협박을 하고 뭐 모가지를 딴다고 모가지를 딴다니 참 그 앞에서 자기 살던 집 앞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신청을 어제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야 누군가 한 사람 체포했다 나오고 어제 한 사람 입건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나쁜 공권력입니다 정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한테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국정원장이 예. 전임 국정원장인데요. 실토한 거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단체에 지원금 댔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특검이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 비서실장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하다가 비서실장 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네, 김기춘 실장 바로 다음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국정원의 전신. 그렇죠. 중정 출신이고, 예. 그 다음 국정원, 비서실장도 국정원장을 직전했던 사람. 그만큼 이제 국정 운영의 방식이 그랬던 거죠.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했던 거죠. 그게 명백히 드러나는 거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전 비서실장은 사실은 다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과거 이력이 화려해요. 그 총 쏴달라고 했던 총풍. 네, 1997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때 이분이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좀 쏴달라고. 네. 그래야 이해창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데 맨날 그때 당시 상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97년이었으니까. 김대중 후보를 빨갱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다음 선거 때, 다음 선거 때 이해창 후보가 나왔던 그때는 이분이 또 차떼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사과 박스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들고 간 게 아니라 트럭째로 그냥 차떼기로 했다라고. 예. 그랬던 사건에 두 사건 모두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등장하면. 근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으로 복귀했던 이 정권 하에서 그분이 이제 특검에서 보수단체 국가정보원이 예. 돈을 댔다. 예, 국정원이. 예. 이건 국정원이 이런 걸 인정한 건 처음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이 안 됐다. 라면서 시인을 한 건데요. 국정원장이 왜 터치할 입장이 안 됩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되지. 하지 말라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지원이 있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기간에도 계속 지원이 됐다는 말을. 예,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본인들은 부르는 친박 집회, 최근에 친박 집회들의 국정원에 자금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얼결에 내부 고발자가 되신 겁니다. 얼결이 아니고 생각하거나 했을 거예요.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왜 이들 단체에 돈을 대요? 뭐 현재 지금 검찰 특수본으로 넘어가 있긴 한데요. 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사고 있긴 합니다. 여하간 이런 의구심은 있어 왔는데 이건 전직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죠. 이제 돈 준 것 같다고. 예, 굉장히 힘 있는 진술입니다. 참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다음 순요. 네, 또 특검이 국정원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국정원 직원이 이 사실을 진술했고요. 또 관련 문자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블랙리스트에는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이 다들 개입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다음 수는요? 네, 또 국정원인데요. 갑자기 탄핵 심판 전날 국정원 뉴스가 많네요. 네, 다 한겨레 보도이긴 합니다. 문화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도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새로 뽑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후보의 성향을 직접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요. 학생운동 전력 묻고 이번에는 이사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후보 2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 공공기관 인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출판진흥원하고 학생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일단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나겠죠. 아마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섰으면 더 많은 게 드러나겠죠. 나라 전체를 국정원 방식으로 운영한 거예요. 예.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장 하고 바로 왔죠. 네, 바로 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CIA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를 총장 공간에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하고 학교 구경을 시켜줬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지난 사이였네요. 네. 네, 계속 부인하고 있죠. 예, 그리고요. 네, 게다가 최순실 씨가요, 지난해 4월에는 직접 유철균 교수,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인아라는 필명이죠. 네. 그 교수 찾아가서 유라가 독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강의와 과제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학생이 출석도 안 하고 강의도 면제받고 과제도 면제받으면 뭐 합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점수만 달라는 거죠. 네. 역시 호연직이네요. 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인데 출석은 또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과제도 안 하고. 네. 심지어 교수를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도 놀랍고요. 뭐 네. 최순실 씨이긴 하지만 호방한 기상인 예.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이 왜 인터넷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루안다 내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독일이 인터넷이 안 돼서 호방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1년 넘게 재학했습니다.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이 최태민 씨 일가 부정축제 관련해서요. 이번에 확인한 재산만 2,73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은 시간이 부족해서 모두 다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로 일을 넘겼습니다. 저도 이번 수사 결과 중에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 그 최태민 씨의 친아들이자 최순실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도 그리고 어제 저희 출연했었는데 이제 최태민 씨 부인 임선희 씨의 친아들 여기에 좀 가게도 복잡하잖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최태민 의붓아들이죠. 조준지 씨의 장남 조영래 씨도 그러니까 부계 라인 가족의 증언, 모계 라인 가족 증언 둘 다 일관되게 최순실 일가는 재산이 없었다. 예? 재산이 없었고 박정희 뭉칫돈이 1차로 최태민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최태민 사망과 함께 그 돈들이 다시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네. 그 이전에는 전혀 재산이 없었고 이 재산은 그러니까 첫 출발이 박정희의 뭉칫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하고는 별개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돈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예, 뭐, 지금 따지면 뭐,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 된다 하는 돈은.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에서 이 모든 게 출발한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권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다 환수해야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최순실 씨는 유치원 사업에서 번 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유치원 있습니다. 사업에서 몇 천억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